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 4강 피그말리온의 사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술과 사랑 사랑학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3주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 처음에 변경 기간 동안 여러 동학들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좀 강의가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주차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강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박찬일 시인의 팔당대교 시를 좀 읽었습니다. 그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이제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제 시였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 특별히 이제 산업 사회에서 인간을 질적 고유성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대체 가능한 양적인 존재로 사유하는 이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제 아무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내게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중요성이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중요하게 각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또 품으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이제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인간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그 순간들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그런 어떤 생물학적 고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사회 속에서 또 경쟁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고통스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제 작은 고통, 큰 고통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일관적인 그 삶의 양태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김선우 시인의 고쳐쓰는 묘비라고 하는 이제 시에서 본 것처럼 태어날 때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시를 좀 읽어봤었는데. 우리가 그 고통스럽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완화되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 때문에 그런 순간을 위해서 또 내일을 살아가게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완화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울음이 웃음으로 변하는 순간은 나 혼자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서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타자의 어떤 개입, 그리고 그 타자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고통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이제 얼마만큼 고통 속에 살아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트를 읽으면서 이 세상은 이제 고통으로 돼 있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의 역할, 우리가 이제 종교를 자꾸 이제 윤리와 연관시키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윤리적으로 바르고 또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종교와 윤리는 이제 그렇게 같이 가는 방향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윤리적인 사람, 뭐 착한 사람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종교는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스타르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타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타자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여기서 이제 타자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죠. 그것이 있어야만 인간은 웃음으로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정받고 또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이제 욕구가 강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주인과 노예의
투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주인과 노인의 주인과 이제 노예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는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속해서 경쟁이든지 고독이든지 불안이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관심을 받으려면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을 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가족이나 형제들에 있어서도 이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큰아들이나 뭐 큰딸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어떤 관심과 애정, 인정이 자기 동생들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나한테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엄마의 관심 또 이제 아빠의 관심들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으면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이제 그 노예가 되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악셀 호네트가 이야기하는 이제 인정 투쟁. 인간들은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데서 이제 투쟁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백게른샤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이제 정상적인 혼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인정 욕구와 또 인간이 느끼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들을 계속해서 삶 속에 투영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가치들을 인정하도록 요청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제 비개인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이제 SNS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뭐 PR하거나 자기의 관심들을 공유하려고 하지만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게 되죠. 그만큼 또 이제 그 허무함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진정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보다는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하는 그런 어떤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대 산업 사회의 가장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유일한 루트인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 인간은 이제 김승희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분의 1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4분의 3은 타자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래서 이제 혼자 그런 어떤 4분의 4의 어떤 완벽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내가 이제 이상적인 자기 자아를 꿈꾸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그 생겨나는 어떤 자아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환상적인 자아, 절대로 잡을 수 없는, 획득할 수 없는, 쫓아가지만 이제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4분의 3의 타자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또 내가 이제 그들과 서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갖게 되는 그런 삶이 김승희 시인이 이야기했던 4분의 1과 4분의 3의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들이었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성복 시인의 이제 남의 금산이라고 하는 시를 좀 읽었습니다. 한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시로부터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밋밋한 존재에서 특별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굉장히 밋밋한 존재에서 특별한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어떤 작업을 우리가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유명한 조각가인데 그의 조각을 통해서 대리석에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자아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타자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어떤 현현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돌멩이 속에 갇혀 있는 어떤 한 인물이 갇혀 있는 것들을 직감하고 그 끌과 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숨겨져 있던 어떤 보물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이런 미켈란젤로의 이제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그 포착된 모습을 그 대리석으로부터 그 상대방을 가리고 있는 그 돌덩이들을 쪼아내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또 절대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창조적인 예술 행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창조적인 예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긍정하고 또 상대방의 그 행동을 긍정함으로써 이 미켈란젤로가 해왔던 그런 어떤 조각수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이제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밋밋한 존재에서 특별한 존재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매혹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전혀 관심이 없는데 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그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테하고 베아트리체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하고 이제 샤를로테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제 만남, 뭐 이런 만남들을 이제 살펴보면 아주 극적인 그 여신과 같은, 물론 이제 그 주인공들이 아름다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 매혹들을 갖고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투여하는, 물론 이제 그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베르테의 슬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샤를로테와 결혼하지 못해서 그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자살로 끝맺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론도 있고, 또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둘 다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제 그런데 이 서로에 대한 어떤 끌림, 굉장히 강력한 어떤 끌림으로써 이제 서로에 대한 밋밋한 그런 그 존재 인식에서 아주 강렬한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존재 인식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특별히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드러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한 연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돌덩어리인데 대리석인데 그것을 다듬어 나가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인물상을 구현해내는 어떤 작업이 이제 사랑이고, 여기도 이제 그 매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밋밋한 그런 존재였다라면 이 사랑을 통해서 유일하고 단독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해가는 어떤 그 연금술로서의 사랑의 모습이다. 연금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금을 만드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금속인데 그 일반적인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타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중한 존재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이 사랑의 마법 또는 이제 그 사랑의 연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랑의 연금술과 관련해서 그 이제 괜찮은 사랑의 연금술이 있고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사랑의 연금술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절대화시키고 또 미화시키고 아름다운 대상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진정한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허황된 환상일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비디우스의 이제 유명한 신화 이야기 중에 이제 이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비디우스는 이제 그 로마의 작가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그말리온의 기도라고 하는 이제 그 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피그말리온의 신화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그 미켈란젤로의 현상과 조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점과 끈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이제 대리석에 숨겨져 있던 하나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피그말리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아를 조각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여인을 만들어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피그말리온 신화의 주인공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키프로스, 지금의 사이프러스죠, 왕이었는데, 키프로스는 이제 북아프리카 이제 위에 있고 그리스와 터키 이제 밑에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 키프로스 여인들이 이제 신화에 보면 이방인을 살해해서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프로디테가 이제 사랑의 여신인데, 그 여신에 대해서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 위대한 여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징벌로서 아프로디테가 키프로스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이제 매춘부로 만들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은 그 자신의 이제 몸을 팔면서 서로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매춘 과정을 통해서 얼굴이 굳어지면서 돌로 변해가는 이런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이제 이 왕은 이제 자신의 국가에 있는 이제 많은 여인들이 이런 어떤 그 몸을 파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이 독신으로 지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제 피그말리온이 그러니까 눈처럼 굉장히 이제 흰 상아로 이제 소녀상을 이제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사 이름이 갈라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이제 말은, 이 갈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우유 또는 이제 거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유처럼 또는 이제 거품처럼 흰 모습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갈라테리아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제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이 상아로 소녀상을 이제 만들고 스스로 이제 감동을 하고, 너무 이제 예쁘니까 이 갈라테이아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름을 이제 갈라테이아라고 붙이게 되고, 이제 갈라테이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우유처럼 하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거품의 요정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조각을 해놓고서 거기에다 이제 말도 걸고 입도 맞추고 선물도 주고 옷도 입히고 뭐 보석도 걸어주고 이제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피그말리온이 아프로디테의 이제 축제일에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그 미의 여신이니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고, 아프로디테는 이제 미의 여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자, 아프로디테의 이제 축일날에 이 피그말리온이 제물을 바치고서 이 상아 소녀를 닮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상아의 입을 맞추자 이 조각이 이제 인간으로 변하는, 여자로 변하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각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서 자신의 어떤 이상형을 투시해 놓은 어떤 형태로서 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피그말리온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피그말리온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제 자신이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한 걸 통해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그말리온 신화와 이제 미켈란젤로의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조각을 한다. 이제 자신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타자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그 비슷한 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미켈란젤로도 이제 그 조각을 통해서 조각 수를 통해서 그 대리석에 갇혀 있는 인물상을 이제 끄집어내게 되고, 피그말리온도 이제 그 상아를 깎아가면서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똑같은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그말리오는 이 소녀 조각상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원하는 이상적인 타자들을 만들고 이제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켈란젤로하고 다른 점은 이 피그말리온과는 달리 이 이상적인 타자를 조각해서 만들어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대리석 속에 잠들어 있는 대리석 속에 잠들어 있는 하나의 존재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일깨우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피그말리오나 그 미켈란젤로나 이제 조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이제 비슷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그말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그 상하 속에 투여를 하는 거고 투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상대방이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자아를 대리석에 투여해서 그것을 깎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대리석 안에 있는 그 원석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원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그 타자의 모습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자,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그말리오는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상적인 타자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존재, 우리가 이제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백마탄 왕자님, 뭐 그런 어떤 백마탄 공주님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가? 뭐 존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존재는 가상적 존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죠. 지금 또 그런 사람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상적인 사람이 나한테 백마탄 왕자님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이상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이제 불편한 관계로 이제 맺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피그말리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이상적 타자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이상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죠. 내 안에 있는 나의 투영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그말리온이 그 갈라테이아를 조각해서 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랑한 것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 자아를 짝사랑하고 있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투사적 종일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자아를 사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런 자기가 이상적인 타자라고 생각하는, 믿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불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그말리온 그 효과 또는 이제 피그말리온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또 극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지 버나드 쇼의 희극이죠. 이것도 이제 그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신화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지 버나드 쇼가 1912년도에 이제 만들어 놓은 희극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하층민 소녀인 일라이자 둘리투리를 이제 음성학자인 이제 그 헨리 히긴스가 이제 발음이나 어투를 이제 바꿔주면서 상류층 여성들이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어법들 또 예법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밑바닥에 있었던 이제 그 일라이자를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상류 사회 그 사교계에 진입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착실하게 일라이자는 이제 말하는 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예법들, 에티켓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구사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하층민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히긴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래서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귀족 언어들, 뭐 귀족 예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잘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라이자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진짜 상류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예법들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또 다시 하층민으로 갈 수 없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그 히긴스가 잘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일라이자가 그 슬리퍼를 이제 던지면서 히긴스를 버리고 자신의 길을 이제 개척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히긴스가 일라이자를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자신이 원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어떤 상류층이 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갖고 가고 만들어 가는 데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진정으로 이제 그를 배려하거나 그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를 이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국 시대의 신분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한다, 누군가를 지도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외적인 그런 어떤 특성들 사람들이 호감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이제 인간 또 완전한 어떤 교육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 투사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자아이지 그런 이상적인 자아가 여기서 이처럼 이제 일라이자처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과 일치하는가? 이거는 이제 그 히긴스가 원하는 일라이자의 모습이었지 일라이자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로의 불일치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이제 파탄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심리학자 조디 헤이스는 이런 어떤 투사적 동일시 관계를 이제 그 중독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독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이제 유지하지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 신뢰 관계가 계속해서 결핍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야죠. 그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상대방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 이것들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열정이나 절망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이 관계가 파열되고 그래서
사랑이 이제 깨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집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조디 헤이스는 이제 이걸 이제 중독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피그말리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상대방에다가 투사하는, 상대방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에 맞춰서, 그것 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가구들을 또는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 맞춰서, 가구에 맞춰서 그 사람의 몸을 자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흉악한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이 피그말리온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데이스는 이제 중독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현실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이제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신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여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이상형이나 기준에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이상형이나 기준에 맞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이제 상하를 깎아 나가면서 뭐 조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존재들을 만들게 되고, 그런 존재가 마치 진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을 숭배하고 또 사랑하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함몰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바로 이제 피그말리온의 중독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인형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사람과 물건에 대한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애완견을 기르는 것처럼, 애완견을 이제 기르거나 이제 그 애완동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보다 이제 짐승이 훨씬 더 자기 말을 잘 따르죠. 자기가 하라는 대로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갈라테이아 한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동물들을 기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제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다라면, 또 실제적인 어떤 사랑을 한다라면 끊임없이 이제 다툼이 있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이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맞춰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뭐 20년 가까이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성향이나 습관이나 뭐 말하는 태도라든지 또 주고받는 어떤 관계들이 이제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자, 그것들을, 그런 어떤 모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깨어 나가면서, 미켈란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모와 정을 통해서 조금씩 깨어 나가면서 서로 둥글게 서로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그 인격적 관계나, 또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어떤 그 서로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관계가 빠지고,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주고 또 상대방은 나의 사랑만 받고, 이건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전혀 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피그말리오는 상호 관계를 갖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갈라테아는 계속해서 사랑만 받고, 피그말리오는 계속해서 사랑만 주는 이런 관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미켈란젤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그말리오하고 이제 다른 점은, 계속해서 이게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인가, 아니면 이제 그것과는 무관하게 단순하게 내가 만들어 온 이상적 존재들을 상대방에게 투영해서 상대방이 그 이상적 존재를 따라오게 만드는, 굉장히 이제 수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집착하는 그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의 사랑과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피그말리온의 사랑의 이제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제 닥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과의 어떤 싸움이나 갈등이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교류를 생략한 채 단순하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섹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얼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냥 뭐 남녀 관계에서 그 인격적인 그런 어떤 관계들 주고받고 또 싸우고 다투고 또 눈물 흘리고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어떤 사랑의 과정 속에서 빠져버리게 되고, 단순하게 그런 육체적인 관계들만 맺고 거기서 이제 쾌락을 느끼고 그런 것으로 이제 만족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것이 지금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채우려고 하는, 이제 그 이 성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는 서로의 아름다움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혹을 느끼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생략이 되고, 단순하게 이제 그런 육체적인 그런 뜨거운 관계들만을 이어가려고 하는,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알맹이만 빼먹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과정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론에만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이런 섹스덜이라든지 뭐 섹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상업적으로 또 성공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가상의 모습들이 아니라 가상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이 되고 있는, 뭐 이게 이제 그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도 이런 어떤 굉장히 쉬운 인스턴트식의 사랑의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피그말리온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갈라테아와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섹스 로봇을 주문할 때 뭐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상하 조각 가지고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아를 만들어서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자, 이건 이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상을 상대방에 투영해서 상대방이 그것에 따라서 그냥 아무런 반론도 없이, 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상형을 만들고 그 이상형을 투여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는, 나의 이상형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단순하게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상형이 아니라 타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수고하는,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러니까 나의 것들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투사적 동일시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다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고민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